파이널 컷 프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지는 대략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또 그만큼 단점도 많은 이 프로그램을 제가 쓰는 이유는 그냥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편집 프로그램이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편집 프로그램에 맞췄다고 할까요? 자, 오늘은 15년간 파이널 컷 프로를 사용하면서 가장 어처구니가 없었던 3가지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는지, 한마디로 파이널 컷 프로 흑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파이널 컷 프로로 주로 하는 작업이 뭔지를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절반은 일반적인 영상 편집,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렇게 그래픽 작업 용도로 사용 중입니다. 이것도 팝컷에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픽 용도라면 에펙 같은 걸 써야 하지 않나 싶으시겠지만 역시 같은 대답인데요. 하다 보니까 그냥 파이널 컷 프로를 하게 됐고 어찌저찌 되더라고요. 적으로 일하고 더 소통이 잘 팝업하고 소통에 능한 일잘러로 탈바꿈. 파이널 컷 프로 7이 8, 9를 한 번에 건너뛴 10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누구라도 전문가처럼 일하는 애플 전체의 방향성에 발맞춘 흔적들이 많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좌에서 우로 가는 모션을 만들면 키프레임 2개만 준 것뿐인데 이렇게 부드럽게 모션이 만들어졌죠. 이런 건 그래프 작업을 할 때 특별히 아주 좋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막대 그래프를 만들고 두 개를 묶어서 아래쪽을 크롭시키면 어떠세요? 아주 가성비 있게 잘 만들어졌죠?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걸 구현하려면 키프레임에 가속값을 적용해야 가능한데 팝컷에선 그냥 기본값이니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크기를 한번 변화시켜 볼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크기가 커지는 장면을 이건 뭐죠? 제가 기대했던 건 이런 모습이었는데 왜일까요? 이유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포지션 값을 제어하는 키프레임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반면에 스케일 값을 조절하는 키프레임으로 들어가 보면 이 값이 없습니다. 제가 파이널 컷 프로 10을 처음 쓰기 시작하면서 이걸 발견하고 거의 10년 동안 지켜봐왔는데 애플 파이널 컷 프로 사업부 담당자도 아직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혀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이 방법을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원을 하나 배치하고요. 충분히 긴 시간을 가지고 커지는 애니메이션을 넣습니다. 키프레임이 들어간 위아래 아무 다른 클립에 이걸 표시하는 마커를 찍습니다. 이걸 위해서 오늘 제가 사용할 기능은 블레이드 스피드입니다. 블레이드 스피드는 이렇게 부드럽게 스피드 램핑 기능을 만들어주는 툴인데요. 아무튼 여기에 블레이드 스피드를 넣으려면 이 클립을 컴파운드 클립으로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마커를 찍어놨으니까 키프레임 지점이 어딘지 알 수 있게 되겠죠. 내 취향에 따라 모션 값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키프레임이 들어간 지점에 블레이드 스피드를 실행하고요. 크기가 커지면서 완전히 마지막엔 감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스피드는 0이 되면 되겠죠. 근데 팝컷에서는 0%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를 넣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스피드를 내가 원하는 값으로 넣으면 되겠죠. 400% 빠르게 해볼게요. 더 빨라야겠네요. 그럼 800%. 자, 어떠세요? 뭔가 애니메이션이 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제 전체를 다시 한번 컴파운드 클립으로 만들고 원하는 속도로 다시 한번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뭔가 이 모션 텐션의 양상을 바꾸고 싶다면 두 번째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요즘 에펙에서 이렇게 좌표를 가운데가 뾰족 올라가게 하는 게 요즘 제가 좋아하는 모션의 텐션인데 이렇게 되면 중간에 급격히 빨라졌다가
텐션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양새가 만들어집니다. 자, 블레이드 스피드로 똑같이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블레이드 스피드를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시고 중간 지점의 공간이 조금 넓어야 속도를 줄일 때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속도를 800% 빠르게 해볼게요. 결과는 뭐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어처구니 없는 지점은 바로 텍스트의 기울이기 효과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영어를 주로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애플 파이널 컷 프로 사업부의 또 아주 안이한 생각에서 방치되고 있는 기능 같은데, 영문 서체는 패밀리 팩에 이태릭체가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애플 쪽 담당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역시 개선을 기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동북아시아에 살면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저는 어떻게 파이널 컷 프로에서 글꼴을 기울일까요? 바로 여기 디스톨트 메뉴를 통해서인데요. 텍스트를 쓰고 영상 정중앙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디스톨트 아이콘을 활성화시켜서 위아래 아무 곳이나 잡고 옆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간편할 수가?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애플이 아니죠. 정중앙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지점에 위치시킬 일도 있잖아요. 자, 컴파운드 클립을 해서 움직이면 괜찮을까요? 안 되네요. 팝컷 후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지점에 텍스트를 위치시키고 마스크 이펙트 항목에서 그래듀에이티드 마스크를 선택해서 적용합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효과 적용 범위 밖으로 빼면 완성이 됩니다. 이 방법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팝컷에서 그래픽 작업을 할 때 가장 즐겨 쓰는 효과가 바로 그래듀에이트 마스크이기 때문인데요. 이 효과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그나마 이 제한된 팝컷에서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스포트라이트를 만들려면 솔리드 깔고 색을 흰색으로 바꾸고요. 드로우 마스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그려주고, 네, 그래듀에이티드 마스크 적용. 그래픽의 배경을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들고요. 원의 음영을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디스톨트 메뉴는 배경과 텍스트를 합성하는 용도로도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렇게 말풍선을 만들고 컴파운드 클립을 반드시 해줍니다. 이유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적당히 배경의 축을 예측해서 쓱쓱 조정해 주시면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 오브젝트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러면 축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컴파운드 클립 안쪽으로 들어가서 수동으로 예측해서, 아무튼 이렇게 하면 네, 별다른 축 변경 작업 없이 이렇게 보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좀 더 양념을 주려면 포커스 블러를 이용해서 심도 조절을 해주시면 조금 더 배경과 어울리게 붙습니다. 다만 텍스트인 경우에는 텍스트가 다른 메커니즘으로 포지션 값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컴파운드 클립 없이 위치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여러 클립들이 쌓이게 되고 많은 경우 이 레이어드된 클립들의 러닝 타임을 일괄적으로 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한 번에 선택해서 클립의 길이를 조절하면 안 되는군요. 프리미어에서도 안 될걸요? 다빈치는 안 되겠죠. 이럴 땐 먼저 맨 아래 늘리려고 하는 클립 하나를 원하는 만큼 늘린 뒤에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렇게 해당 클립의 길이가 표시가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길이를 기억해 놨다가 다른 클립들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기억해놨던 그 숫자를 바로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파이널 컷 프로는 이렇게 충성심 높은 흑우들이 있기에 여전히 시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제 저도 조금 지치려고 합니다.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들 그것 하나씩만 개선해도 우리의 금쪽이 파이널 컷 프로는 좀 더 좋은 소프트웨어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였습니다.